제가 일개 땡중이 지금 학식도 높고 배움도 많으신 그 여당의 그 고위공직자라든가 또 그다음에 여당 대통령한테 무슨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것 없어요. 근데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여당에게 바라고 싶은 얘기 또 여당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현 여당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 지금 현 여당을 보면은 좀 문제도 좀 많아 보이고, 좀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보실 때 현 여당의 상황이라든지 문제점, 솔직하게 말씀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제가 일개 땡중이 지금 학식도 높고 배움도 많으신 그 여당의 그 고위공직자라든가 또 그다음에 여당 대통령한테 무슨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것 없어요. 근데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여당에게 바라고 싶은 얘기 또 여당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당이 너무 독선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독선적으로 가고 아무 그 국민의 소리도 안 듣고 일반 일개 국민의 소리서부터 시민 국민들의 모든 소리를 듣지를 않죠. 경청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청을 안 한다는 건 눈 막고 귀 막았다는 얘기거든요. 눈 막고 귀 막지 말고 눈도 뜨고 귀도 열어놓고 또 코도 열어놓고 오행의 7개의 구멍을 다 열어놔라. 그러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그 여당에게 새로 붙어가지고 이제 지금 옛날에 그 정권을 잡으면서부터 왔던 그 정치인들이 거의 다 그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뀐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 안일하게 간다. 안일하게 간다는 건 뭐냐면 너무 자기 안도주의로만 정치를 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새로운 인재도 영입해서 우선적으로 새로운 인재의 그 말도 좀 들어보고 새로운 사람들의 말도 좀 들어봐라. 그다음에 현재 기득권 세력을 조금 좀 퇴보조 시키고 새로운 인재를 영입시켜라. 그러고 싶어요. 그다음에 한 사람을 지목하기 어려운데 이제 예를 들어서 새로 들어올 성씨를 얘기하면 어느 사람이라고 지목을 하긴 좀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 성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응의 성을 가진 사람을 좀 새로 드리고 싶었으면 좋겠고 치읓의 성을 가진 뭐 채씨, 차씨 뭐 이렇게 많겠죠. 채씨도 있고 많고 그런 성이 있고 그다음에 비읍의 성씨를 가진 사람을 들여서 새로운 일을 도모한다면 현재보다 후세를 볼 수가 있다. 지금 어려운 상황보다는 후세의 밝은 세상을 좀 만날 수 있고 밝은 일을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시읒의 성씨는 꼭두각시 지금 현재 시읒의 성씨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이잖아요. 그렇네요. 네. 한동훈 씨는 꼭두각시 그만해라. 거기에서 대표라는 직책 하나 맡고 너무 꼭두각시로 하지 마라. 그래서 선을 긁 땐 긁고 과감하게 밀고 나가라. 지금 현 당대표로서 과감하게 현 윤석열 정부와 과감하게 대립도 좀 하고 과감하게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건 기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발언도 좀 하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선후배 관계 떠나서 선후배 관계를 떠나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중적인 국민을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그것은 옛날의 관계예요. 우리나라 국민을 보고 우리나라 모든 여론을 듣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거기에서 하지 말란다고 하지 말고 여기서 꼭두가시 노릇 그만하라.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여당도 있지만 여당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이고 여당의 정부 내각에 있는 사람들이고 꼭두각시 노릇 그만해라. 가면 벗어라. 하회탈 좀 그만 벗고 겉으로만 웃지 말고 속에 있는 속내일을 좀 드러내라.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야만 여당이 살아요. 여당이 살고 앞으로 정치도 괜찮아질 거고 야당과 협치도 가까워질 거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내 말. 이 일개 국민으로서 한 얘기예요. 하고 싶은 얘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좀 그렇죠. 모든 국민이 바라니까 지금 물가도 엄청나서 배추 한 폭에 2만 원이 뭐예요. 그러면 미리 그런 것을 미리미리 대파를 했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쌀값도 지금
천정부지 떨어지잖아요. 쌀값도. 그럼 우리나라 나는 그거에 지금 우리 여당한테 다 그러면 외국에 나가서 여는 거 하지 말고 수입도 좀 좋지만은 지금 수입은 어느 정도 한계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동 쪽의 세력이 중동 쪽에 전쟁이 나고 전쟁이 자꾸 없으면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그렇대. 거기서도 곡물값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지금 중동 세력에서 수입하는 물건이 무척 많죠.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 수입하는 물건 많죠. 그럼 중국 쪽에서 나오는 수입은 많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문을 닫았다. 그럼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물건 같은 게 우리나라 같은 자선식품 같은 거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무조건 돈 없애고 밭 없애서 아파트 짓지 말고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놔야 어느 어디가 무슨 일이 닥쳐도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농사 짓다가 논 갈아엎고 뭐 무 심었다 무 갈아엎고 마늘 심었다 마늘 갈아엎고 그렇게 왜 그렇게 하냐고. 우리나라에서 나는 물건을 갖고 우리 국민들이 소비를 하고 우리 국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해서 가격도 좀 저렴하게 하고 농민들은 농민들한테 대가가 가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면 수입해. 지금 봐요. 기름값이 얼마예요? 콩기름, 뭐 무신기름, 올리브유 같은 거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물가가 다 너무 그거 다 수입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콩도. 그럼 그게 안 된다니까. 우리나라 지금 콩값 얼마예요? 국산 콩이 비싸다? 그럼 국산 콩을 비싸다고만 하지 말고 국산 콩을 그만큼 재배를 해서 계약 재배를 한다든가 뭘 해서 정부에서 수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아야 돼. 농림수산부 장관 뭐 하는 놈이에요, 도대체. 그걸 왜 안 찾았을까? 그거 수입하라고 안 찾았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 농촌은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지금 봐봐요. 저거 판교 이쪽으로 가 노을 같은 거 다 해갖고 지금 뭐 해서 아파트 짓잖아요. 뭐 달팽이 새끼예요? 자생동물이? 그거 아니에요. 지금 경기도 쪽이나 이쪽으로 가면 조토, 농토, 농사 다 없애가지고 집 져요. 그쵸. 집 짓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자생할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생 못해,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면 자생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농사를 짓고 스스로가 먹고 살 수 있는, 농민들 지금 없잖아요. 농사 떠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시골에 가봐요. 나도 강원도 사람인데, 강원도 시골 가봐야, 저기 원주민은 없어. 서울 사람들은 나이 먹어가지고 내려와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무슨 농사를 져요? 휴양차 와 있다? 좋아요. 그럼 정부에서 주는 돈 한계예요. 정부에서 주는 그 노인 일자리 돈 나가는 거 그것도 한계예요. 지금 점점 고령화 될 텐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선생님은 국민들을 위한 정말 국민들의 시선, 국민들의 입장에서 좀 정치를 하길 바라시는 마음이고요. 그렇게 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렇게 돼야 돼요.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좀 솔직한 소신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그럼 저희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